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이재명, 문재인, 전현직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까지 모두 전면에 나서면서 정치적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을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제거했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죠. 오늘 접수가 됐고 내일 보고가 되면 모레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이 대표 체포 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나란히 붙여지는데요. 유례 없는 상황에 여야 모두 치열한 수싸움에 들어갔습니다. 첫 소식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백현동,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을 제거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이지만 검찰의 영장 청구 하루 만에 곧바로 미국 현지에서 결재를 완료한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월 1차 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절차에 따른 제거라며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제거하면서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은 오늘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모레 표결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30표 반란표가 발생할 경우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은 가결돼 법원 영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 부결될 경우 체포 동의안은 폐기됩니다.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동의안 제거는 정적 죽이기 문서에 사인한 것입니다. 야당 대표에게 제발 죽어라라는 일종의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은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키고 한 총리 해임 건의안 표결 때는 일괄 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총리 해임 건의안은 통과되더라도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해달라며 제출한 영장 청구서 내용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불법으로 유출한 공문서를 입수해 수사 대응에 활용을 했고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회유한 정황도 적시돼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 의혹으로 첫 번째 검찰 조사를 받던 당시 이 대표의 변호인은 경기도 공문을 언급하며 도지사 방북은 부지사 정결 사항으로 이재명 대표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문이라는 것은 어떤 정결권자, 과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 부지사가 됐든 정결권자가 서명을 하면은 관여는 찍혀서 나가는 것이니까.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가 경기도에 대북사업 공문을 전달받아 수사 대응에 활용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예를 들어 쌍방울은 경기도 대북사업의 후원사로 참여했는데 이러한 공문을 접한 이 대표 측이 쌍방울 관여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후에 쌍방울 참여 사실에 엄중 경고했다는 해명을 내놨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최소 5개 문건을 받아 수사 대응 자료로 활용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경기도에서 불법적으로 유출된 문서가 전달되는 과정에 이 대표 측근인 국회의원이 직접 관여한 걸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을 회유한 정황도 영장 청구서에 담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최측근 인사와 부인을 접촉해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고 이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방북 사업 내역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자필 진술서를 통해 번복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수사할 경우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틀째 병원에 입원을 해 있습니다. 여전히 음식물 섭취를 거부하고 있다는데요. 모레 표결 때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을 할런지 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소영 기자, 모레 표결 때 이 대표가 참석할 수 있을까요? 네,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표 제 뒤에 보이는 녹색병원에 입원한 뒤에도 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았는데요. 21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도 병원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일체의 음식 섭취를 거부하고 계신다고
대표님이 그 병원장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액 치료만 말씀드렸죠. 그 외에는 지금도 일체 거부하고 계시고.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의료진들이 대표의 외부 일정 참석을 말리고 있다며 지금으로선 본회의장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착수했습니다. 원내 지도부가 오늘은 초선 의원들을, 내일은 재선 의원들과 만나는데요. 자율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계파 분열 내상이 없도록 그 전에 조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당론으로 모으는 거는 기존 관행에 맞지 않고 또 그것 자체로 또 당내 불화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검찰의 야당 탄압 여론이 거세지며 부결 기류가 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비명계중일부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가결해달라고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긴장감도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녹색병원 앞에서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와 사실상 정치 행보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누워있는 병원을 찾아 손을 맞잡았고 이 본인 재임 시절 평양 공동선언 기념 행사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행사 현장에 우현기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문 전 대통령 발언 수위가 꽤 높던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 끝난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표를 찾아 이 대표의 투쟁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우리가 공감하고 또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게 단식의 진정성이나 결기는 충분히 보였거든요. 이제는 또 빨리 이제 기운을 차려서 또 다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싸우는 게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고요. 문 전 대통령은 20여 분간 이 대표 두 손을 잡으며 단식을 만류했습니다. 이 대표는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중단 의사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후 여의도로 이동해 재임 시절 체결했던 9.19 평양 공동선언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작심한 듯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부터 경제정책까지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지나치게 진영 외교에 치우쳐 외교의 균형을 잃게 되면 안보와 경제에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매우 위태롭습니다.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 이런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문 전 대통령은 오늘 저녁 평산마을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기념식 현장에서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민주당 출입하는 김유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치 비식샷 이 세 명이 동시에 등판한 혼돈의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일정 중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곧장 제거했고 속전속결로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이어 상경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 손을 맞잡았고 9.19 행사에도 참석해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했습니다. 전직 대통령까지 가세하면서 전국이 걷잡을 수 없는 대치 국면이 됐습니다. 참 긴 인연의 세 사람인데요. 일단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두 사람 간의 지금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대선 때부터 시작됐던 두 사람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제거해 보낸 체포동의안은 부결로 인한 방탄이냐, 대표의 구속 위기냐, 이재명 대표랑 민주당을 막다른 길까지 몰아넣고 선택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으로 맞불은 났지만 체포동의안 가결이냐 부결이냐 선택을 피할 순 없게 됐습니다.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넣으려는 정치적 올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원내 지도부 잘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그 숙제 어떻게 풀려고 합니까? 네, 제가 취재해보니까요. 민주당 지도부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부결이 돼서 방탄의 비판도 받고 비명계 이탈로 개파 내홍까지 불거지는 상황인데요. 지난 2월 1차 표결 때가 그랬습니다. 당시 많은 이탈표가 나오면서 간신히 부결이 됐고 당으로서는 방탄과 분열 둘 다 초래된 겁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사전에 의원들 의견 수렴을 한 뒤에 방향을 정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한 지도부 의원은 이를 두고 정중동 작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가결 의견이 많으면 이재명 대표를 설득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부결 기류가 현재 높은 만큼 질서 있는 부결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비명계를 최대한으로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자, 마침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손을 맞잡았어요. 표결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저희가 두 사람의 관계가 원팀이 맞는지에 물음표를 달아봤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찾아서 한 발언을 보면 단식의 진정성이 보였다, 혼자가 아니다라며 상당히 힘을 실어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표결을 앞둔 이재명 대표 측은 단합 측면에서는 부결에 힘이 실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나선 이상 친문계가 돌아서기는 힘들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문 전 대통령도 다양한 정치적 포석을 둔 행동으로 보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친문계 인사들한테 힘을 싣고 이재명 대표한테는 부담을 준 측면이 있는 건데요. 원팀에는 물음표가 찍히지만 전략적 제휴관계인 건 확실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이 두 사람의 관계도 봐야 됩니다. 오늘 문 전 대통령이 작심 발언을 했어요. 네,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본격적으로 반격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오늘 문 전 대통령 발언 중에 조작이라는 발언이 귀에 꽂혔는데요. 안보도 경제도 보수 정부가 낫다고 하면서 이를 조작된 신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를 되받아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속인 데 대해 석고대죄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세 사람 간의 충돌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일단 모레 체포동의안 표결이 분수령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는 21일이 전국의 뇌관입니다. 가결, 부결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올지에 따라 여야는 물론 야권 내부에서도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유빈 기자였습니다.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 3곳에 대해서 최고 수위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진위 여부가 확인이 안 된 녹취를 선거 사흘 전에 인용 보도한 건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MBC는 출석하지 않아서 처분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게 된 방송사는 모두 3곳입니다. 방심위는 방송심의 소위를 열어 KBS, JTBC, YTN에 대해 법정 제재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인용했다는 겁니다. 3사 모두 인터뷰 전문을 최대한 확인하려 했지만 알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지만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건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이날 출석하지 않아 처분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징계 여부와 과징금 금액은 오는 25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불러 가짜뉴스 근절 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로 인한 그 선거 조작, 그 공작 카르텔, 이 사안을 보면서 요새 지하에서 그 유명한 괴벨스가 탄식을 하고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늦어도 다음 달 초 관련 입법에 나설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런 중징계의 이유는 인용한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 보도가 허위 인터뷰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이죠. 뉴스타파는 보도 이틀 뒤에 준정부기관의 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지원금을 받은 게 확인됐습니다. 사업 계획서엔 가짜뉴스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뉴스타파 대표와 기자 등이 이사진으로 참여한 뉴스타파 함께센터는 지난해 2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모한 사업에 지원합니다. 언론인을 양성하는 뉴스타파 저널리즘 스쿨을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업 계획서에는 가짜뉴스, 왜곡 보도를 일삼는 매체들이 많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저널리즘 스쿨을 통해 진짜 저널리스트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적었습니다. 한 달 뒤인 지난해 3월 8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고 2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선정된 날은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보도가 나온 지 이틀 만이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고 그런 가짜 인터뷰를 보도한 지 이틀 뒤에 이제 그런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됐단 말이죠. 보면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든, 기억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뉴스타파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 계획 심사를 받았고 지원금도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총선을 20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이 인재 영입을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을 맡은 인물들이 대상인데요. 김현준 전 국세청장,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 그리고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위성정당 출신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내일 입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에 대한 영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지낸 김현준 유련 회장이 입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으로 일했고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도 국민의힘에 입당합니다. 2,000명의 당원도 조 전 시장과 함께 합류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일한 유능한 인사들을 영입할 것이라며 총선 때까지 외연 확장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당선됐던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도 입당할 예정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제3지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같이 살벌한 정치에서 신생 정당의 실험의 기회를 주다기보다는 양당, 거대 정당이 책임감을 갖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기를 국민들의 그 불안한 마음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결론이. 국민의힘은 보수 진보를 가르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모아 빅텐트를 친다는 구상입니다. 입당식은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윤소민 기자와 열랑열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과 원희룡 장관이네요. 영업사원의 뭘까요? 비결입니다. 먼저 1호 영업사원인 윤 대통령의 비결, 발로 뛴다인데요. 엑스포 유치 영업사원에 나선 윤 대통령, 뉴욕 순방 첫날 몇 개국 정상을 만났는지 함께 보시죠.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Mr. President, we're glad to see you again. Pleasure to see you again. 언제 끝나나 보니 계속 나오는데 저걸 하루에 9개 국가 정상을 다 만난 거예요? 네, 생소한 나라들도 많죠. 특히 산마리노는 인구 3만 명의 아주 작은 나라인데요. 윤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다 만나겠다는 의지인데요. 앞으로도 29개국 정상을 더 만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원희룡 장관은 2호 영업사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비결은 이 친화력인데요.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이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2호 영업사원인 제가 후속 조치로 따라가야 되겠죠.
좋아요. Good to see you. 5월달에 젤렌스키 우리 영분께서 오셨을 때도 만나 뵙고. I'm very sorry for blacking made Jakarta traffic jam.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쓰담쓰담이 뭘까요? 네, 문 전 대통령이 병원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머리를 쓰담쓰담 했는데요. 함께 같이 보시죠. 복귀는 여전히 안 하신다면서. 그리고 내가 열흘까지 걸렸었는데 그때도 힘들었거든요. 위로도 하고 알지도 하고 싶고. 네, 두 사람의 분위기는 따뜻했지만 병실 밖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재명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적당히 해요. 문재인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대장동 수사하는 사람이 누구였는데 이게 일이 없어.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최강욱 민주당 전 의원이죠. 이제 용서 구하긴커녕 뭘까요? 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의 이 허위 인턴 경력 증명서 발급으로 최 전 의원 어제 의원직을 상실했죠.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과 민주당이 피해자 신용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명백한 범죄자들이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의로운 척하며 피해자 신용을 하고 검찰과 같은 국가기관을 공격하는 전대미문의 뻔뻔함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신용? 뭘까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철원회 의원들은 이 판결을 한 사법부와 윤 대통령 탓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최강욱 의원을 제물로 삼아서 마무리하고 떠났다. 죗값을 치르지 않고 그동안 국회의원의 임기를 거의 다 채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다고 하니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의아스러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국회의원을 꼽으라면 저는 최강욱 의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그렇죠. 네, 윤석열 총장 임명에 가장 반대했었고요. 대법원 판결마저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민주당의 뻔뻔함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해야 할 건 대국민 사과와 반성입니다. 네, 당사자인 조국 전 장관이 아들을 위해 힘써준 최 전 의원을 추켜 세웠습니다. 재판이 이어졌던 지난 3년 8개월 동안 최 전 의원 한마디 사과도 없었는데요. 이제라도 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현관문 앞에서 기절시킨 후 성폭행을 시도하려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여성이 가까스로 기지를 발휘해 화를 면할 수 있었는데요. 이 남성 4시간 뒤 인근 클럽 일대에 머물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장호린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혼자 걸어가는 여성 뒤로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나타납니다. 여성이 골목길로 들어가자 이내 이 남성도 여성이 걸어간 방향을 응시하며 성큼성큼 뒤따라갑니다. 모르는 남성이 따라와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경찰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제 새벽 2시 40분쯤. 남성은 여성을 따라 건물 4층까지 올라간 뒤 현관문 앞에서 여성의 목을 졸라 기절시켰습니다. 깨어난 여성이 반항하자 재차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한 여성은 대화를 시도하며 집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성이 가려던 곳은 친구 집으로 집안에 친구가 있었던 겁니다. 당황한 남성은 그대로 달아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동선을 추적해 범행 4시간 만에 붙잡았습니다. 피의자가 체포된 장소입니다. 범행 현장에서 이곳까지 약 1km로 걸어서 10분이 채 안 됩니다. 남성은 클럽 앞에서 여유롭게 담배를 피우던 중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강간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네. 아는 기자 하자 사회일부 사건팀 백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까요? 당시 급박했던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피해 여성이 인근에 있는 친구 집으로 혼자 걸어가고 있었던 건데요. 피해 여성은 계단까지 쫓아온 남성에게 왜 따라오냐고 따져 물었고 이때 남성이 피해 여성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피해 여성이 남성의 요구를 들어줄 것처럼 현관문을 열었고 집 안에 있던 친구를 본 남성은 당황하며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만약 여성 혼자 사는 집이었고 지나는 사람도 없었다면 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잡히긴 했는데 체포는 됐는데 그 장소가 클럽들이 몰린 번화가였다. 참 의미심장합니다. 네, 경찰은 신고 4시간 만인 오전 6시 30분에 남성을 붙잡았는데요. 처음 성폭행을 시도한 곳에서 1km, 걸어서 10분이 채 안 되는 홍대 클럽 앞이었습니다. 경찰이 다른 클럽 인근에서 남성이 찍힌 CCTV 영상을 확인했고 이후 주변을 수색하다가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성을 찾은 건데요. 남성은 경찰에 추궁해도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 않고 범행 전 CCTV 영상에 대해서도 기억이 안 난다며 발뺌했다고 합니다. 남성은 범행 이후 사람이 붐비는 홍대 클럽 거리를 다시 배회한 건데요. 경찰은 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려는 의도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귀갓길 여성을 노린 범죄가 참 끊이질 않습니다. 네,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 혼자 있는 여성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부산 돌려치기 사건이 있는데요. 당시 남성은 새벽 5시쯤 혼자 집에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무자비하게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마포구에서 벌어진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새벽 시간대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15분 동안이나 뒤따라간 뒤 집 안으로 강제로 들어가려다 도망쳤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뒤따라가며 숨었다, 쫓아갔다를 반복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었습니다. 참 그런데 이런 사건의 경우에 뭔가 혐의를 적용하기가 또 쉽지 않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네, 귀갓길 여성을 노린 사건으로 4년 전 신림동 사건을 떠올리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당시 남성은 피해 여성이 현관문을 닫고 들어가려는 찰나 다급하게 문을 붙잡고 노크를 하다 돌아갔는데요. 당시 1심 재판부는 강간 의도를 단언하기 어렵다면서 주거침입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이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위협하며 성폭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단 경찰은 주거침입과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한 상태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백승현 기자였습니다. 네, 가수 이선희 씨의 회삿돈 유용 혐의를 경찰이 수사한 결과 배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최주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이 오늘 가수 이선희 씨를 업무상 배임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자신이 대표를 맡았던 원엔터테인먼트의 돈을 사적으로 썼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지난 5월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씨는 경영에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4개월 만에 이 씨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씨가 법인카드를 수차례 사적으로 써 회사에 수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이 씨뿐 아니라 이 씨 가족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의 법률 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의혹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검찰에 송치된 건 극히 일부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다른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권진영 씨 역시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권 대표는 지난해 소속 가수 이승기 씨와 음원 사용료 정산을 두고 마찰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권 대표가 회삿돈 40억 원을 횡령하고 지난 2021년 인수합병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이달 초 지하철에서 흉기 난동 5인 신고에 승객들이 대피하다 20명 넘게 다쳤습니다.
당시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인파가 뒤엉키고 넘어지고 밟히고 아수라장입니다. 송진섭 기자가 전합니다. 출근길 승객으로 가득 찬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 마스크를 쓴 채 검은색 옷을 입고 모자까지 뒤집어 쓴 남성이 사람들을 거칠게 밀치며 이동합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은 남성이 성큼성큼 이동하자 놀란 승객들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른 승객들의 비명소리에 놀란 시민들이 우르르 다음 칸으로 대피하던 순간 열차 문이 열리자 혼비백산하며 열차에서 내립니다. 밖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시민들도 영문을 모른 채 플랫폼을 벗어납니다. 인파가 뒤엉키며 일부는 넘어지고 밟혔고 썰물처럼 사람들이 빠져나간 곳엔 신발이며 소지품들이 나뒹굽니다. 지난 6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사가역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시민들은 열차 안을 헤집고 다니는 남성을 흉기난동범으로 오인해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2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어제 남성을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자신을 막고 있는 사람들을 해치고 나가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폭행치상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느닷없이 주유소에 들어와서 주유기에 불을 붙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에게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주유소에 걸어 들어오는 남성. 곧장 주입기로 다가갔고 주유건을 꺼내 들고 라이터를 갖다 대자 뻥하고 불이 뿜어져 나옵니다. 꺾기가 좋은 사람이 가지고 무신하고 있으니까 줄기 총 부셔가지고 라이터 켜가지고 불 딱 붙으니까 놀라가지고 주유원들이. 주유소 바로 앞에서 접촉 사고를 낸 남성은 차에서 내린 뒤 주유소에서 불을 붙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주유건에 기름이 남아 있었다면 더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냥 내려뒀었다면 이미 결제가 됐고 휘발유가 나왔고 번지는 그게 좀 심하고 제압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남성은 불이 붙지 않자 도로로 나가 상의를 벗고 난동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남성은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방화 혐의로 입건했고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화염에 휩싸인 식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던 60대 주인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생명의 은인은 식당 옆 빌라에 사는 우즈베키스탄 남성이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주택가에 있는 한 식당. 유리문이 바깥으로 쓱 열리더니 갑자기 폭발과 함께 화염이 치솟습니다. 놀란 주민들이 뛰어나와 보지만 또 폭발할까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 그런데 검은색 반바지 차림의 한 남성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더니 쓰러져 있던 여주인을 구조해 나옵니다. 어제 오후 6시 44분쯤 경남 양산시 한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번져 식당 주방과 의자 등을 모두 태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식당 안에 혼자 있던 60대 여주인은 폭발로 실신해 쓰러졌습니다. 불난 식당 안을 살피다 여주인을 발견하고 불길 속에 뛰어든 남성은 옆 빌라에 사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이바자스코 씨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 7년 된 이바자스코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 주인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조금 무서운데 아니 이거 할머니 있는데 문이 저래 나 몰라 이게 빨리 그래 식당에 할머니는 남았는데. 소화기를 뿌려준 주민들의 도움도 컸습니다. 산불 난 것처럼 불이 굉장히 막 크게 번지더라고요. 소화기를 갖고 와갖고 소화기를 처음에 한 5개 터뜨렸어요. 식당 여주인은 화상을 입긴 했지만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교통사고로 차량 밑에 깔린 운전자가 5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경찰과 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모아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감동의 순간을 신선미 기자가 전합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바닥을 드러낸 채 옆으로 넘어져 있는 사고 차량. 차량 밑에는 40대 운전자가 깔려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지나던 차량 운전자들에게 급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차량을 멈추고 하나둘 모여든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넘어진 차량을 똑바로 세웁니다.
4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며 전도되는 사고가 난 건 그제 오전 10시. 사고 차량 운전자는 넘어진 차에 깔리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경찰관은 시민들과 함께 이 도로에서 뒤집힌 차량을 5분 만에 똑바로 세웠는데요. 운전자는 금세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지금 총 15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시민분들하고 같이 밀니까 그때 눈이 딱 떠지셨어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운전자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밀고 있을 때 갑자기 손들이 늘어나면서 차가 가벼워졌을 때는 진짜 영화 속 한 장면 같이 느껴졌었습니다. 서순경은 너나 할 것 없이 달려와 도움을 준 시민들이 영웅이라며 당시의 감동을 잊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다음 주 추석입니다. 정부는 분명히 성수품 가격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사과도 작년 대비 떨어졌다고요. 그런데 대형마트에 가보니 작년보다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황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부담에 시민들은 장보기가 두렵습니다. 요즘 장보기가 부담스럽고 뭐 사먹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생선류나 과일 같은 것도 많이 오르고. 특히 사과 같은 경우, 뭐 배 같은 경우는 추석 때가 되면은 한 3만 원, 4만 원대로 올라가거든요. 저는 그냥 추석 한 3주 전에 미리 이제 장을 다 보고요. 정부는 최근 추석 20대 성수품 가격이 지난해보다 6%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 대형마트에서 가격 비교가 가능한 18개 품목을 살펴봤더니 추석 물가가 7.8%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과의 경우 정부는 지난해보다 가격이 2.5%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추석을 열흘 앞둔 오늘 기준 대형마트 판매 가격은 지난해 추석 열흘 전보다 59.3%나 올랐습니다. 배와 배추, 한우와 계란, 멸치 등 8개 품목은 정부 통계에선 가격이 하락했지만 대형마트 기준으로는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가격 집계 방식이 달라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석 전 3주간 마트와 전통시장 등의 평균 가격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마트 평균 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형마트에서 성수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만큼 정부 통계가 체감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서울시가 택시 가격을 올린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택시기사 처우가 개선되면 택시 수가 늘어나 택시 잡기 쉬워질 거란 계산이었는데요. 택시기사 생활들은 좀 나아졌을까요? 승객들은 편해졌을까요? 다시 간다 이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일부터 심야 시간 서울 택시 기본 요금이 6,700원까지 오릅니다. 주간 기본 요금도 1,000원 오르고요. 서울 지역 택시 기본 요금이 26%, 심야 할증률이 40%로 오른 지 7개월째. 인상 취지대로 택시기사는 수익이 늘고 손님들은 택시가 잘 잡힐까.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붐비는 서울 번화가 먹자골목입니다. 지금이 심야 할증료가 붙는 새벽 1시인데요. 제 뒤로 빈 택시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사람 많아도 택시 탈 손님이 없으니까 택시들은 기다리는 거고 손님 태우는 횟수를 보면 많이 준 건 사실이에요. 택시 대란을 빚던 강남역 번화가도 빈 택시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요금 인상 뒤로 승객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11시부터 2시 사이에는 승객이 정말 급감해요. 좀 빈 차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건 사실은 강남 쪽에서는 허용이 되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올해 상반기 서울시 택시 이용 건수는 코로나19가 심각하던 지난해 상반기보다도 6% 감소했고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보다는 29% 줄었습니다. 그래서 더 안 타긴 해요. 확실히. 아, 그래요? 지하철 막차 시간 맞춰서 가고 아니면 아예 첫 차 타고 가든지 이런 식으로. 손님이 준 데다 택시 회사들이 산업금마저 올리면서
택시기사들은 요금 인상의 덕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요금이 인상돼가지고 수익금이 향상이 돼야 되는데 오른 부분은 전부 세축으로 다 산학금 인상돼서 기사들이 더 어려움만 처해 있죠. 요금이 올랐어도 현실이 퍽퍽하다는 겁니다. 산학금 벌기 겪어가면 무슨 여유가 생기겠네요. 그러니까 난폭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고 실효위반 할 수밖에 없고 내가 남들보다 천천히 가버리면 다 뺏기는 거냐. 승객들도 서비스 개선은 체감할 수 없다며 불만을 드러냅니다. 승차 거부도 여전하고 혹시 왜 승차 거부 당하신 거예요? 가까운 거리는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포동이나 매봉 그쪽에서 이제 제가 택시를 잡을 일이 있었는데 한 30분 넘게 좋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강남이라든지 이런 주요 중지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곳은 기사님들이 안 잡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기사들끼리 단거리 승객 태우는 걸 쓰레기 처리한다고 말한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있었습니다. 인증표에서도 코스 정보만 받는 거예요. 올림픽 대로나 간선도를 타는 거를 배우 선물해요. 강남역에서 1천 가면 4만 5천 원, 5만 원 나오거든요. 얘네들이 안 받는 거를 택시가 다 받는 거예요. 쓰레기 처리한다고 그래요. 승객도 기사도 불만인 택시 요금 인상.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다시 간다 이 소리입니다. 학부모 민원 전화는 모두 녹음하기, 그리고 학교 방문 땐 사전 예약. 이번에 나온 교권보호 대책들입니다. 내년 서울 초등학교에 도입됩니다. 홍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모든 초등학교에 통화 녹음 기능이 있는 전화기가 설치됩니다. 학부모 등의 민원 전화 내용을 모두 녹음해두고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겁니다. 내년부터 학교에 민원 전화가 걸려온 경우 이 녹음 버튼을 누르면 민원 통화 내용이 모두 녹음됩니다. 내년 9월부터는 학교를 방문하려면 사전 예약도 해야 합니다. 학교별로 개설되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학교 방문 사전 예약을 신청하고 학교 출입 QR코드를 받아야만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인솔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학교 상담 내용은 모두 녹화되는데 폭행 등 이상 행동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보안관 등에 알리는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악성 민원에서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단호하게 악성 민원이라든가 무고성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이제 하겠다는. 교사들이 아동학대나 교권 침해에 대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마다 지정 변호사도 두게 됩니다. 교실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 시스템도 오는 2026년까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앞장서서 길러낸 학교가 개교 30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안내견 280마리가 세상에 빛이 되졌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7년의 안내견 생활을 마친 해담이가 안내견 상징인 노란색 조끼를 벗습니다. 용기를 좀 줬던 것 같아요. 해담이를 입양하는 새 가족은 그동안 함께한 시각장애인 이경석 씨의 부모님입니다. 해담이가 이제 저희 아들을 6년 동안 이렇게 잘 케어를 해줘서 저희 가족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시각장애인들은 7년마다 새 안내견을 배정받습니다. 30년이라는 역사 동안 저는 3마리의 안내견과 함께 있습니다. 안내견 활동을 마친 개들은 일반 가정에 입양돼 생을 마치는 겁니다. 안내견들은 생후 8주부터 약 1년간 자원봉사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고 안내견 학교로 가는데 훈련 통과 비율은 35%에 불과합니다. 최종에 붙겠다는 소식에 눈물이 앞을 가렸단다. 1993년 설립된 삼성 안내견 학교는 그동안 280마리의 안내견을 분양했습니다. 30주년을 맞은 안내견 은퇴식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모친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함께 깜짝 등장했습니다.
이 회장은 안내견의 활약 영상에 미소 짓다가 울먹이는 자원봉사자의 사연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시진핑 중국 주석의 측근으로 알려졌던 친강 전 외교부장이 전격 해임되면서 궁금증이 증폭됐죠. 그 이유가 부적절한 혼외 관계라고 미국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2달 전 시각한 친강 전 중국 외교부장의 경질 배경에 과거 주미대사 시절 혼외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당국이 지난달 친 전 부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는데 실각 사유가 성적 일탈을 뜻하는 이른바 생활 방식 문제였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주미 중국 대사 재임 동안 혼외 관계를 이어왔고 미국에서 아이까지 낳았다는 겁니다. 중국 당국은 친 전 부장의 혼외 관계가 중국 국가안보를 해쳤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낳은 아이 때문에 외교 석상에서 중국을 대변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총애를 받은 친 전 부장은 주미대사 이임 직후인 지난해 말 외교부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부임 7개월 만에 돌연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고 불륜설, 간첩설 등의 소문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도 다른 상황은 알지 못한다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도 21일째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는 등 관료들의 잠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미국의 한 공연장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은 관객이 논란입니다. 보안요원에 제지당하자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며 갑질을 합니다. 알고 보니 미국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10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대규모 공연장인 불외극장에서 유명 뮤지컬 비틀주스가 공연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객석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한 여성 관람객이 전자담배를 피운 겁니다. The pregnant woman sitting behind Boebert told the Denver Post she asked her to stop vaping, and Boebert refused. 휴대전화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고 두 팔을 번쩍 들고 춤을 추는 등 공연장 관람 예절과 어긋난 행동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안요원들에 의해 극장 밖으로 쫓겨났는데 손가락 욕을 하면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시장에게 연락하겠다고 직원들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인물은 미 공화당 소속 콜로라도주 지역의원인 로렌 보버트 하원의원이었습니다. 보버트 의원은 사흘 뒤에 자신의 SNS에 공연을 열정적으로 즐겼을 뿐이라며 비매너 지적을 비꼬는 듯한 글을 남겼고 담배 연기도 무대 한계 효과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관객석 CCTV 영상이 공개되자 보버트 의원은 그제야 흡연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3년 전 하원 의원이 된 보버트 의원은 그전 여러 차례 체포되거나 경찰에 소환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며 늦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4도에 그치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아침 저녁으로 부쩍 선선해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중부를 시작으로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경남 남해안에 150mm 이상, 영동과 그 밖의 남부로도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으로는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으로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호남 해안과 제주에는 순간 풍속 초속 20m 안팎의 바람이 매우 거세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22도, 대구 21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4도, 광주 25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수도권은 내일 밤부터 비가 잦아들겠고요. 모레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정치 뉴스에 등장한 단어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거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이재명 대표 병원에 실려가게 한 단식, 이 와중에 잊혀지겠다고 했었지만 정치 행보에 나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상경, 정치판에 희망적인 단어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지켜보기 힘든 정치판.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